자, 이번 영상에서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엄청 핫했죠? 핫하죠, 지금도. 이제 2위로 좀 밀리긴 했어도 여기서 넷플릭스의 주가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주범? 이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아직도 웬만한 데서는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넷플릭스가 중국에 없죠. 그렇게도 불구하고 역시 중국에서조차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어서 이제 마이네임이 흥행 조짐이 있죠. 이 마이네임 흥행 조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갖고 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1분 현재 마이네임을 제작한 이 마이네임을 제작한 회사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얘기죠. 5.68% 오른 4,560원 거래하고 있고 이 매일경제 뉴스 출처고요. 어차피 이 마이네임이 덕분에 K 콘텐츠 전체 섹터가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IHQ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전부 다 모든 종목들이 크게 이제 올라가 주는 이런 좋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우리나라의 이 드라마 제작 실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나지 않나.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이제 전 세계 4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뉴시스 20의 출처고요.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마이네임이 넷플릭스 전 세계 4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15일 공개해서 오늘의 컨텐츠 탑 10에서 4위에 올랐는데 굉장히 좋은 인기죠. 한국 드라마는 만들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관계자가 공개 이후 단기간 내 글로벌 랭크에 진입한 마이네임이 오징어 게임의 신화를 이을 수 있다고 이렇게 관련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이 스튜디오 이 산타클로스의 좀 상황을 보면 자, 이게 네이버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나와 있는데 시총이 1,600억짜리죠. 시총이 1,600, 1,700억 정도 되고 자, PBR이 5배입니다. 800원 정도 하던 주식이 이제 5배 먹다 보니까 4,500원. PBR이 낮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영상 콘텐츠 분야들은 PBR이 전체적으로 좀 높은 게 사실이죠. 시총이 1,600억인데 반해서 매출이 좀 약하죠. 200억, 230억, 150억. 아마 이 마이네임으로 인해서 이런 매출이 좀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자,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현금류 보유는 꽤 있어요. 700%, 부채 비율이 300%이기 때문에 부채가 적진 않아도 다행히 현금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재무적으로 크게 불안한 면은 아니지만 일단 연속적으로 적자가 영업이 계속 나고 있죠. 이 부분 좀 리스크예요. 항상 이 회사가 흑자가 많이 나면 좋은데 이거 리스크긴 하기 때문에 항상 주식에서 리스크는 안고 하는 거죠. 주식 자체가 리스크죠. 사실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재무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보고 가는 게 좋고 현재 코스닥 61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오늘 이 발표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SL 바이오닉스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지분 1,190억 원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장내 매도를 통해서 처분할 거라고 미리 공시한 거죠. SL 바이오닉스가 재무구조 개선과 현금 유동성, 그러니까 SL 바이오닉스 회사의 이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의 주식 440만 주를 약 190억 원 정도의 장내 매도를 결정했는데 이게 언제 할 거냐면 양도 예정일이 29일이니까 오는 29일 날 장내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440만 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29일 날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 SL 바이오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나온 공시고, 일봉에서 보면, 자, 오늘 이제 시가는 좀 높게 출발했다가, 이 종가는 마이너스 10%대 이렇게 떨어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는데, 어제는 좋았죠. 어제는 거의 26%대 갔다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자, 어쨌건 SL 바이오닉스는 이리치만, 이, 멘토주를 따로 모아놓긴 하는데, 어제 굉장히 이 섹터가 엄청 강했어요. 뭐 오늘도 약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제일 크게 올랐죠. 지금 5%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 29일이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차트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10월 29일 날 440만 주 정도가 장내 매도를 통해서 출하될 수 있는 위험성이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변동폭이 있을 수는 있죠. 이 하루하루 거래량을 보면 사실 자, 오늘 거래량이 표시가 잘 안 돼서 어제 거래 6,300만 주, 그리고 오늘 거래량은 1억 1,600만 주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에서 440만 주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물량인데 아주 작은 물량은 아니죠.
따라서 그날 하루만큼은 주가의 변동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봐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벌써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얘기할 때 이때니까 이때 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이전 고점, 즉 20년도 5월달에 형성된 고점인 5,100원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맞고 떨어질 수 있죠. 맞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10월 29일 날 SL 바이오닉스 여기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가가 위에 있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포들이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결정해 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공시가 돼 있는 부분이죠. 10월 29일 날 이렇게 우리가 장내 매도를 통해서 처분을 하겠다고 딱 얘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 10월 29일 날 440만 주는 장내에서 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 산타클로스 액면가 병합 결정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볼 건데,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액면가 병합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가치 향상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자, 이 사회를 통해서 한 주당 1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가를 병합하기로 13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액면 병합 부분은 10월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의결되면 기존 2,945만 3,855주에서 589만 주, 즉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죠. 주식 병합으로 인한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가 됩니다. 이 단주, 한 주 미만의 단주는 현금으로 계좌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관계자에 따르면 액면가 병합이 기업 가치가 유지되는 주식 병합이고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는 절대 아니고 적정 유통 주식수 및 주가 안정화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설레가 많죠. 그러니까 액면 병합이 무조건 호재다. 또 액면 분할이 또 호재다. 왜냐하면 액면 분할은 비싸던 주식이 싸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몇백만 원씩 갔을 때 5만 원대가 되다 보니까 싸지니까 이건 호재다. 근데 거꾸로 많이 떨어졌죠. 자, 액면 병합은 그런 건 무조건 악재다. 주식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나쁘지 않겠네,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 뇌피셜이자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로 재밌게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액면 분할, 액면 병합 이런 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서 온 사람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린 삼성전자의 주가를 가지고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을 한번 했어요. 주식이 300만 원, 막 350만 원 가다 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개인들이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죠. 350만 원 들어야 한 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 31일 주식 액면 분할 결정한 데 대해 주시장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긴 했습니다. 이때가 2018년도 1월입니다. 그럼 진짜로 삼성전자 주가가 그 이후로 좋았냐? 전혀 그러지 않죠. 자, 보시게 되면 이때 액면 분할이 있었고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세가 있음으로써 쭉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이거 월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봉화나가 한 달이기 때문에 이때가 18년도 이 4월 달쯤 되고 이때가 19년도 1월 달. 그러니까 18년도 4월 달 1년 가까이를 거의 꾸준히 주식이 떨어졌죠. 액면 분할해 놓고 호재라던데 왜 이렇게 떨어졌지? 계속 떨어진 거죠. 반등하고 또 떨어졌고, 물론 지금은 이 9만 전자 갔다가 다시 7만 전자까지 가지만 사실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들고 가는 게 상당히 낮기 때문에 또 매달 모아가는 게 낫죠. 자, 일단 삼성전자 얘기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액면 분할이 마냥 호재는 아니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에 대해서 호재가 되는 회사들도 있겠죠. 좋은 회사들도 많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해 놓고 그냥 이렇게 주가가 1년 내내 거의 이 제자리까지 가는데, 언제 됐냐면 이때가 18년도 1월이면 이 1월 달이고, 이때가 20년도 3월 달이니까 장장 제자리 오는데 1년 6개월 이상이 걸린 거죠. 엄청 고생한 거죠. 액면 분할 한번 하고. 이때 제 기억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꼭 엄청난 호재. 그러니까 주식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게 액면 분할 해주세요. 호재네 하고 개인들이 많이 샀더니 거꾸로 외국인들이 전부 다 매도를 해서 개인들만 엄청 고생하고, 물론 중장기적으로 3년 이상 들고 가신 분들이야 큰 수익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엄청난 고생이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거꾸로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액면 병합을 결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액면 병합을 하겠다. 이렇게 액면가 병합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이래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미리 말해주진 않습니다. 제가 그걸 미리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자, 어떤 주식이 유통 주식 수가 만약에 이렇게 많다고 가정을 하면, 대주주 지분도 있고 다시 지분 보겠지만 유통 물량이 이렇게 있겠죠. 액면 분할하기 전에 유통 물량이 이만큼이었어. 시장에서 이 액면 분할하는 이 주식을 모으기가, 액면 병합하기 전에 주식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저는 모든 주식시장에 주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을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이니까. 이 주식을 모아서 매집하는 데까지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들겠죠.
근데 만약 인면병합을 통해서 물량이 작아졌다. 이만하던 게 요만해졌다가 이 물량을 모으는 것보다 이 물량, 물론 돈에 대한 차이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다섯 주가 한 주로 들어서 그만큼 이제 주가도 이제 변동폭이 있는 거니까 아무 차이는 없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에서 주주가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유통 물량 주식수가 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시장에서 알고 있는 품절주라는 게 있어요. 물론 품절주가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이 품절주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잘 올라갈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물량이 작다 보니까 조금만 매수해도 주가가 쭉쭉 반응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골동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골동품이 만약에 수만 개가 있으면 이게 골동품이 아니죠.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근데 물론 이런 거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제 생각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전 세계에 5개밖에 없어. 엄청 귀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유통 주식수가 무지하게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희소성의 가치라는 것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냉면병합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물론 금방 말씀드렸죠. 이러한 생각들이 주식의 하락과 상승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리스크가 바로 뭐냐면 재무에 대한 리스크, 역시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회사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딱 들어왔으면 흑자에서 흑자로 커지는 것보다 적자에서 흑자로 커질 때가 주가의 반응은 더 크게 나타나죠. 마이네임엔 기대감이 있고 이게 잘 되면 이 어쨌거나 스튜디오 한타크로스에 이제 큰 수익이 올 수도 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돼요. 오징어 게임에서 봤듯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제작에 투자를 해주고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어떤 구조로 넷플릭스와 계약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건 엠면병합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생각엔 호재인 경우가 조금 많을 것 같고 그만큼 유통 물량 수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지분 분석 잠깐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공시를 제외한 유통 물량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병합으로 해서 줄여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나쁘지 않은 오히려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일단 29일 날 이렇게 이 물량이 나오는 거, 이게 조금은 그날만큼 하루만큼은 좀 변동폭이 있죠. 이렇게 SL 바이오닉스가 정확하게 장내 매도를 통해 처분하게 됐기 때문에 주식 거래되는 장내에서 아마 고점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매도를 해서 아마 이때 꼬리가 달린다든가 캔들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